명치 쪽이 진짜 죽을 만큼 모든 것이 올스톱돼요. 위 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극복한 방법도 안녕하세요. 23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합병증 시리즈 3탄 당뇨병성 위마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당뇨병성 위마비 많이 들어보셨나요? 위마비를 실제 겪은 분들은 당뇨 합병증 중에 실제적인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저도 23년 동안 한두 차례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토와 함께 더부룩함과 이 위쪽 배, 명치 쪽이 진짜 죽을 만큼 아팠어요. 이 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인데 지금 119 불러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를 누르면서 아픔을 풀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 실제 위마비를 겪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느낀 건 초기 증상이었고 실제로 위마비는 구토와 통증이 어마어마해서 참을 수가 없대요. 무조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위마비 증상이 없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마비라는 게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치료법도 딱 이게 맞다는 것도 없지만 제 나름대로 극복한 방법도 이따 얘기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유병 생활이 긴 당뇨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당뇨병성 위마비에 대해서 위마비의 역사, 증상, 원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뇨병성 위마비, 이름만 들어도 어떤 질환인지 아시겠죠? 위가 마비되는 듯한 기능장애가 생긴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위에서 음식의 배출 시간이 지연되는 건데 먼저 역사적으로 봐볼게요. 당뇨 환자들의 위 배출 지연이 있다는 것은 1925년 보아스에 의해 처음 발견됐어요. 그리고 1937년 페루아르가 X선으로 당뇨 환자 위 운동이 특별히 약해지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후 8년 후인 1945년 런들이 말초신경병 당뇨 환자의 위 배출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발견하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는 카산더가 당뇨병성 위무력증 또는 당뇨병성 위마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산더는 이러한 위운동 장애가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의 성분을 가지는 뇌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계의 기능장애로 위운동 장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어요. 1958년이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당뇨병성 위마비의 정의를 살펴보면 위장의 기능장애에 의해 고형식과 유동식의 위 배출 시간이 현저히 지연되어 식사 후 위를 비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위마비는 위염과 위경련과는 달라요. 내시경 검사로도 별 이상이 없는데 위 배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예요. 음식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위 소장에서의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떠다니게 돼요.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의 도움으로 각 세포들에게 포도당이 전달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 우리의 위에서 일어납니다. 위는 신축성이 큰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에요. 약 25cm 정도이고 신축성이 커서 공복 상태에서는 이렇게 줄어 있지만 음식을 먹으면 3에서 4리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이 위의 위쪽으로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소장으로 넘어가요. 우리의 위는 크게 보면 위의 상부인 위저부, 위의 하부인 위정전부, 그리고 위의 출구이며 십이지장의 입구인 유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각각들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1-2mm 정도의 크기로 잘게 부수고 유문으로 이동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즉 위정전부 유문의 적절한 운동이 정상적인 위 배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위의 역할은 음식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소화액이 포함된 위액을 통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축 이완의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 이 운동은 사실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대변되는 자율신경계, 또 위 자체의 장신경계, 중추신경계 등이 위 운동에 관여하고요.
이 외에도 위장의 평활근의 자발적 활동도와 또 마지막으로는 카할 간질세포라는 특수한 세포도 위 운동에 관여를 해요. 이것들이 서로 간에 적절한 조율로 운동을 해야 위 배출에 장애가 없어요. 이렇게 위 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 마비의 원인 또한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의 이상도 될 수 있고 장신경계의 이상도 될 수 있고요. 카할 간질세포의 이상이나 고혈당증 또는 정신적 요인도 위 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 이상은 자율신경에 산소 포도당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또 오랜 고혈당에 의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겨서 자율신경 이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고혈당은 위의 평활근, 아까 말한 평활근의 정기적 활성도를 변화시키고 위 빈맥을 유발해서 위장의 운동 반응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위 저부의 긴장도를 감소시키고 위 전정부의 수축력 감소, 유문의 수축력 증가 등을 일으켜서 위 배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위 마비는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당뇨 관리에 실패하거나 고혈당이었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이 동반된 환자에게 특히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10년 이상 된 일형당뇨 환자에게 초기 증상의 위 마비가 20에서 50% 정도 있었다고 발표한 논문도 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나 고혈당이 지속될 때 위 배출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자율신경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확실히 위 배출 지연이 더 심해지는 경향은 있다고 합니다. 위 마비의 유병률이나 발생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당뇨인에 비해 2형 당뇨 환자들에게 유의하게 높다는 자료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위 마비의 원인은 다양하고, 하지만 장기적인 고혈당이 위 마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위 마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계속 구토하고 복통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입원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위 마비가 오면 어떤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 거야? 위는 여기 왼쪽 상봉부 내에 명치 부위에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면 여기 명치 부위가 아픈 거예요. 위 마비가 오면 우선은 음식 먹기가 힘들어요. 소화불량이 있고요. 구토를 계속 하기 때문에 물만 마셔도 토하게 돼요. 정말 심하면 위액부터 쓸개즙, 장액, 피까지 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통, 이 명치독이 너무 아픈데 통증이 어마어마해서 손으로 계속 눌러가면서 마사지를 해줘도 아파요. 사실 이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이러한 통증은 식후나 야간에 특히 심해지고요. 제 경우에도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누워있기가 힘들어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계속 배를 눌러줬던 기억이 있어요. 설사, 변비도 오고 식은땀, 불면증도 생기고요. 정말 모든 것이 올스톱돼요. 그래서 결국 응급실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위마비를 겪으신 분들이 당뇨 합병증 중에 위마비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응급실에 갈 정도의 위마비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케톤산증 같은 경우는 치료받고 퇴원하면 몸이 회복이 되는데 당뇨병성 위마비는 이게 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해요. 그리고 위마비가 심할 때는 이 소화되는 속도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작용 시간을 맞추기도 당연히 힘들겠죠. 인슐린 주사 맞았는데 구토도 많고 소화가 안 되니까 저혈당도 쉽게 오고요. 소화가 더디면 나중에 고혈당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되면 당연히 체중 감소나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마비를 진단하는 표준 검사법은 신티그래피 검사라는 게 있어요. 고형식과 유동식 검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형식 검사가 민감도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고 하고요. 위 배출 지연 시간을 측정해서 위 마비의 진단에 사용하는 검사예요. 15분 간격으로 120분까지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양을 측정해서 위 잔류율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정상적인 위 배출 시간은 평균적으로 86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라고 하고요. 90분이 넘어가면 비정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자율신경 기능 검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찾아본 논문들은 혈당 조절 상태나 자율신경병증과 당뇨병성 위마비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들이 많았고요. 최근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위마비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는 힘들었다는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혈당의 상승은 위 배출을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혈액 내의 급격한 혈당 변화가 위 배출 시간에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또 위마비에서 자율신경병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치료 방법, 이게 참 어려워요. 당 관리가 선행돼야 되는 건 맞지만 혈당 조절이 개선되는 경우에도 이 위마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위마비를 극복한 방법은 한 3가지 정도예요. 첫째, 식생활 개선. 식사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위마비 증상,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소화가 안 되는 섬유소 혹은 기름진 음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오히려 불편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 늦게 식사하는 것도 이 구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속이 편한 소화가 잘 되는 죽 같은 유동식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또 이 위 장관의 잔류 속도를 고려해서 한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조금씩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정말 음식 섭취가 힘들 때는 수액이나 사탕을 녹여 먹기라도 해야겠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둘째, 운동. 이 위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식후 산책을 통해서 위 운동을 좀 증가시키고, 또 산책하는 것은 햇볕을 보면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좀 강화시킬 수 있어요. 또 집에서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위 운동에 도움이 되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요가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심할 때는, 위마비가 심할 때는 위장관 운동, 자극, 약물을 투여하기도 해요. 그리고 셋째, 그 고혈당이 누적되는 것을 좀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고혈당은 위 배출 지연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고혈당이 되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 되고, 음식 말고도 그 고혈당이 되는 원인인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위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위마비 증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잘 지켜도 위마비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위마비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이 치료가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혈당 관리가 최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고통스러운 합병증, 당뇨병성 위마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당뇨 관리 열심히 해서 아프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